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시진핑 없는 포스트 중국 공산당을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와 높은 실업률, 국제사회의 제재, 외교 실패 등 그야말로 내우외환 그 자체죠. 4기, 5기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은 과연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포스트 중국 공산당 시대의 힘의 균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외쳤지만 지금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식량, 에너지, 무기 등의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은 물러나지 않고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치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중국 국민들은 희망을 잃게 되고 인민해방군 내 반대 세력이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압력에 직면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 위기 때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원인을 외부로 돌려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방류에 대한 중국 내 격렬한 반대가 그중 하나죠.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당내 숙청이 현재 군 부대까지 확대된 것을 보면 시진핑이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안정을 확실하게 다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현 위기를 잘 극복하고 권력을 지킨다면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전 세계 전략적 힘의 균형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대만 침국은 시진핑이 꺼낼 최후의 카드라는 견해가 많죠. 그래서 현재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 가능성입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국공 내전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을지, 청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만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 사안입니다. 설령 시진핑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만을 침공한다 해도 군사작전 자체의 실패 가능성,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대만 지원 가능성, 그리고 전쟁을 틈탄 시진핑 혹은 중국 공산당 내부 반란 촉발 가능성, 그리고 또한 대만의 본토 보복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최후의 수단인 대만 침공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의 군사행동과 러시아의 원조회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대만을 제압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대만을 통제하고 서방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파괴하는 것일 겁니다. 미국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데려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TSMC가 미국으로 이전하기 전에 파괴해서 서방의 산업 전체를 후퇴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TSMC는 일반 공장과 달리 물리적으로는 피해를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이 TSMC를 공격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팬데믹을 이용해 서방 경제를 뒤흔들었지만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국인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진핑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적극적인 조치나 혹은 중국 사회의 반체제 세력과 인민해방군 내부 반대 세력을 확실히 엉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만약 고비를 잘 넘긴다면 시진핑 집권 체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내세운 새로운 마오쩌둥주의 탓에 중국의 대외 무역은 크게 줄었고 식수와 식량은 부족하고 환경오염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시진핑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권력을 계속 장악한다면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시진핑이 전쟁을 하든 말든 수년 내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세력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신냉전 시대를 맞이해 세계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국제기구로서의 유엔의 역할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새로운 멤버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 패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진핑은 반도체, 우주기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국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식량 부족과 빈곤 속에서도 일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력한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는 최선의 결과일지 모르지만 중국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쇠락하면서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중화민국 대만은 과거에 누렸던 국제적 지위를 점차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변하는 힘의 균형과 새로운 국제 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라는 위협이 사라진다면 세계는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전략적 힘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요. 세계 각국의 향후 모습을 예단해 본다면 우선 러시아와 인도는 각자의 방식으로 또는 함께 새로운 수단을 통해 전략적 힘을 확보할 것이고, 유럽은 지금처럼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세르비아,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작은 세력들을 형성하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은 세계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는 포스트 중국 공산당 시대에 접어들면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평화 질서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해진 붉은 왕조는 중국이 지난 과거의 통일과 분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시진핑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해도 결국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이 입게 될 피해는 비참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은 만약 시진핑이 시민과 군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의 존속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진핑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인민해방군이 마쿠 실세로 군림하면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꼭두각시로 삼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각지에서 군부들이 난립하며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상 오늘은 시진핑이 없는 포스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